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료 1번을 보시니까요. 대항 요건 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시니까 이것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나와 있거든요. 법 조문도 여러분들 저 인터넷 들어가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대항 요건인데 이 법 조문에 표시되어 있는 그 내용은 뭐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겠죠, 그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뭐 당연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겠죠. 계약을 체결하고 이것도 여러분들 외우시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남의 집에서 남의 집을 임차를 하신다 이랬을 경우는 과연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중개업소 가시고 임대차 계약 체결하시고 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어떻게 주민등록에 대한 뭘 하십니까 이게?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여기에 플러스 어떻게 계약 체결했으니까 내가 이제 임차주택 들어가서 살자 이거지.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소위 뭐 주택의 인도라고 합니다. 주택의 인도. 주택의 인도에 들어가서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대항 요건은 뭐다 이겁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주택의 인도입니다. 주택의 인도 이게 대항 요건이거든요. 대항 요건입니다. 대항 요건이래. 대항 요건. 그러면은 소위 대항 요건 우리가 경매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석하심에 있어가지고는 대항 요건보다는 대항력이 중요합니다. 대항력. 네, 대항 요건 이제 다시 적어드립니다. 이제 전입신고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살아라. 전입신고하고 들어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대항 요건이거든요. 이게 대항 요건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항 요건보다는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전입신고하고 거주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오늘 뭐 전입신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 그러니까 2일입니다. 2일. 그 다음날 몇 시? 오전 0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오전 0시부터 뭐가 발생된다더라? 그러니까 대항력이 발생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항 요건인 전입신고하고 거주를 하면은 요거 전입신고 거주하면 그 다음날, 그러니까 전입신고 한 날, 그러니까 전입신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날 오전 0시 땡 할 적에 뭐가 대항력이 발생된다. 그럼 여기서 대항력은 뭐냐 이게 대항력. 여러분들 대항력이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대항에서 싸움할 수 있는 힘력이잖아요. 그죠? 대항력 즉 싸움할 수 있는 힘이다. 싸움할 수 있는 힘이다. 임차인이 대항한다, 싸움한다. 뭐에 의해서 임차인이 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느냐? 그러니까 임차 목적물을 내가 전세 사는 집이잖아요. 그거 들어가서 내가 전세금을 집주인한테 주고 전세 목적물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사용하고 그리고 수익한다는 겁니다.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왜 네 임대차 계약 체결했냐? 그러니까 난 저 집에 들어가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나름대로 수익을 취하기 위해서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주었다. 근데 전세금을 준 전제로 뭐다? 내가 전입신고했다 이거지? 전입신고했지? 그럼 너는 네가 이 집에서 집주인하고 전세 계약 체결한 이 사실을 온 세상에 공표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지? 그러니까 전입신고한 그 다음 날이다. 전입신고한 그 다음 날부터 뭐가 대항력에 전제를 둬가지고 나름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경매 물건 권리 분석 하심에 있어가지고는요, 일단 뭐다 이게? 말소 기준 권리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소 기준 권리를 일단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말소 기준 권리는 거의가 다 어떤 거? 건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된다. 이거 1차적으로 확인하시고 두 번째 뭐다? 주택이더래요. 주택이면은 물론 대항 요건은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요. 주택의 인도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입신고 이걸 가지고 임차인이 언제 전입신고했느냐 요걸 가지고서 임차인이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 대항력 없는 임차인. 즉 뭐다 이게? 임차인이 전입신고에 의해서 뭐가
전입신고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다 하더라. 이게 전입신고에 의해서 어떤 게, 그러니까 대항력입니다. 전입신고에 의한 대항력이 발생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전입신고했다 그러면 자는 언제 대항력 발생되는가? 내일 밤 12시, 그러니까 내일 오전 0시. 예, 그러니까 그 이길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된다. 그런데 말소 기준 권리가 거의가 다 뭐 건저당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건저당권은 언제 발생되노? 해가지고 이 말소 기준 권리인 건저당권하고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 요걸 비교해가지고 임차인의 대항력이 빠르다면은 어떻게, 그때는 이건 낙찰자가 이 임차인을 인수를 해야 되는 거야. 임차인이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 있다. 즉, 이런 건저당권보다도 먼저 전입신고해서 대항력을 갖춘다면은 이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말 그대로 뭐다, 이게? 100% 철옹성입니다. 자기 보증금 예를 들어 1억이다.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의 상한선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상한선은 없습니다. 1억, 10억, 100억, 1000억이든 일단은 이런 요건만 갖추게 되면은 때로는 봐서 자기 보증금 전액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뭐가? 이것이 뭐보다?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다면 100%. 근데 뭐가? 이것이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으면은, 나중이면은, 그때는 뭐다, 이게? 임차인은 낙찰자한테 빵프로, 그러니까 100%냐, 100% 대 0%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다 그러면 낙찰자에 100% 다 인수해야 돼. 그런데 제로다 하게 되면 뭐다, 이거? 낙찰자와는 이 임차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경매정보지를 보신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건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1차적인 권리 분석을 한다 했을 경우는 맨 먼저 뭘 찾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를 딱 잡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밑에다 순환 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임차인들 전입 날짜를 비교해가지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전입 임차인들 만 밑줄만 쭉쭉 가버려요. 봐가지고 근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는 먼저 전입 신고한 임차인이 있는 이런 물건들이 많다. 임차인들이 많다 이거죠. 그럼 이런 물건은 뭐다? 제가 볼 때는 우량 물건이다. 아주 대단히 양호한 물건이다. 단 전제가 그러한 임차인들이 과연 얼마를 배당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쓴다면은 주거용 부동산 경매 말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드리면은 처음에는 알듯 하다가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또 잊어먹어버려. 결론은 뭐다, 이게? 내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딴 거 없어요. 방금, 왕도는 없습니다. 경매해가지고 내가 수십억, 수백억 내가 돈을 벌고 싶다 이거지.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냐 말이지. 실질로 내가 실천 내지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결국은 뭐다? 공부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경매 투자를 하심에 있어가지고 나 급신한다. 그럼 어떻게? 컨설팅 회사에다 컨설팅 의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의뢰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내가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의뢰하는 거하고요. 전혀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의뢰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하게 되면요, 결국은 뭐다, 이게? 그 상대방이 하는데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 이러다 보면 앞에서 경매 투자하다 보면 뭔가 좀 남은 것 같은데, 뒤로 돌아서 계산기 두들겨 보면 이게 남는 게 없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고, 경매나 할 게 못돼. 자기 잘못한 것은 생각을 안 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경매 정보지 등을 보심에 있어가지고, 일단 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하심에 있어서는 간단하다. 어떻게? 말소 기준 권리 찾자. 다음에 전입신고, 이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리 했으면 낙찰자 100% 인수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전입신고 나중이네. 그러면 어떻게 빵프로다. 이게 낙찰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따라서 100%냐, 0%냐. 요거 관계는 뭐다, 이게? 임차인이 언제 전입신고 간단하잖아요. 그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전입신고했느냐, 나중에 전입신고했느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자료 밑에 보시니까 대법원 99타 9,981호 사건인데요. 요건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요것도 그림을 하나 여러분들 그려 넣으십시오. 임차인이 96년도 8월 27일 날 전입신고했대요. 그런데 96년 8월 28일 날이니까 그 다음 날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날 저당권이 설정됐대요. 이게 경매가 되었겠죠. 경매가 되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차인의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그죠? 따라서 경매 사건에 있어서 맨 먼저 권리 분석하기 위해서는 뭘 찾자 하더라? 말소 기준 권리를 찾자. 말소 기준 권리가 뭐지? 이거 저당권이잖아요. 이 저당권이 당연히 경매 사건에 있어서 제일 먼저 설정되어 있다면은, 그럼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이것은 말소 기준 권리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데, 그렇다면 임차인의 전입 날짜가 언제냐? 그러니까 전입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다면 이건 낙찰자 인수다. 저는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96년 8월 27일 날 이 임차인이 이 자료에 보시면은 보증금이 얼마더라? 5,1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아마 일단 전입신고해서 살고 있었고, 그 다음날 저당권이 아마 설정된 것 같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규정을 보게 되면요, 임차인은 주민등록 및 주택의 인도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된다. 이렇게 나와있지. 그 다음날 몇 시부터 시간까지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 사건에 의하면은 96년 8월 27일 전입신고했지. 그럼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말이에요. 대항력은 언제? 그 이 길이니까 96년 8월 28일 날 대항력이 발생되면은 변함이 없는데, 시간이 몇 시냐? 그러니까 오전 0시다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죠. 그죠? 예.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되는데, 이 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인 이 저당권의 효력은 언제지? 그러니까 96년 8월 언제입니까? 8월 28일이죠? 96년 8월 28일이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몇 시? 그러니까 등기소 9시에 문 여니까 주간부터 저당권의 효력이 발생이 된다. 야, 이거 보니까 최소한도 임차인은 최소한도 9시간 먼저 빨리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결국은 이 임차인은 낙찰자한테 자기의 임차권을 100% 어떻게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아마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요 임차인의 보증금 5,100만 원과 관련해서 낙찰자하고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낙찰자가 아마도 5,100만 원을 추가로 인수를 해야 되는, 아마 여러분들이 말이죠, 주거용 부동산 하나 낙찰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이구 5,100만 원 추가로 인수한다 그러면 아마도 앞으로 경자 소리만 들어도 뭐 한다 해서 경기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임차인의 대항력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제대로 꽉 잡으면 끝나버린다면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언제든지 전입신고 그 다음날 몇 시? 오전 0시. 오전 0시. 이거 왜 주간이냐? 그러니까 등기소 9시 문 여니까 주간이죠. 그죠? 예, 빨리 와서 한다 손치더라도 9시, 최소한 몇 시간 차이 시차가 있다. 그러니까 9시간 시차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 너는 낙찰자한테 100%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시니까 2번에 확정일자에 나와 있잖아요. 확정일자는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하니까 확정일자는 뭐더라? 이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 몇 조? 제3조의 2의 제2항입니다. 요 조문도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이 법조문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요 최소한 10번 이상 읽어보셔야 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항요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도 한번 10번 정도 읽어보시고, 또 두 번째 법 3조의 2의 제2항 확정일자 요 내용도 이 제3조 제1항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의 제2항 내용이 뭐냐? 임차인은 법 3조 제1항에 의한 요건하니까 이게 전입신고해라 이거지. 요건과 임대차 계약 정서하니까 이 확정일자는 임차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상에만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를 확정일자 요거 여러분들 이해 잘 하셔야 돼요. 대항요건은 뭐다? 전입신고한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된다 이거지. 그건 아주 간단해. 이 길이던데. 그러면 확정일자는 뭐지? 그러니까 법 3조 제1항에 의한 요건과 임대차 계약 정서,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임대차 계약 정서상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놓게 되면은 주택이 경매나 공매 시 이렇게 나옵니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 보다도 이렇게 나와요.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어떻게? 자기 보증금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 이렇게 나옵니다. 우선 변제권. 그러니까 임차인은 법 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 정수상의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놓게 되면은 여기 옵션입니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 시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이게 후순위입니다.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먼저 어떻게 자기의 보증금액을 우선해서 변제받아간다. 우선해서 변제받아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선 변제권인데 제가 여기 또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변제권은 뭐냐?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은 한마디로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가 우선 변제권이다. 우선해서 변제받아. 누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먼저 배당받아간다. 이게 우선 변제권입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예를 들어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요. 여기다가 계약상에다 확정일자 도장을 딱 받아놨습니다.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놨다.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확정일자는 뭐다 이게?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자기 보증금액을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가 있다 이거지. 뭐가? 주택이 어떻게? 경매나 공매가 되었을 경우에는 일반 임대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확정일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요, 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되었을 경우에 그때 가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일반 임대차 해가지고 계약기간 땡 끝났다 그럼 집주인한테 보증금 받고 나가면 된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사는 와중에 보니까 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되었다. 이랬을 적에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이제 힘을 발휘한다는 거.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게 되면은 이때 이 사람 뭐다?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면 이 우선 변제권은 누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후순위 권리자, 이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보다 나중에 어떤 권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타 나중에 어떤 뭐 저당권이 있다든지 그러면 전부 다 이런 건 전부 다 후순위 권리자들입니다.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보증금 전액을 일부가 아닙니다.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가 있다. 우선 변제권. 그럼 여기 보시니까 확정일자는 뭐다?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 왜 우선 변제권 가지느냐? 그러니까 제가 법조문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임차인은 법 3조 제1항의 요건과 임대차 계약 정수상의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놓게 되면은 주택이 경매나 공매 시에는 뭐다?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도 자기 보증금을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법 조항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 이코는 뭐다? 우선 변제권입니다.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여러분들이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이 뭐지?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가 우선 변제권이더라.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확정일자 이때 우선 변제권이 발생됐는데 이 때보다도 먼저 앞선 권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은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건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자들, 지보다도 나중에 성립된 권리자들에 대해서만 큰 소리 칠 수 있어. 그러면 지보다 먼저 앞선 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잭소리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은 뭐다? 후순위 권리자.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자기 보증금액을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가 있다. 그럼 어떻게 상대적으로 앞선 권리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우선 변제권은 뭐가 없다더라? 소고표가 없다. 당연하죠? 우선 변제권은 소고표가 없어요. 우선 변제권 예를 들어가지고 2005년 8월 20일자라고 해서 내가 우선 변제권을 가졌다. 그러면 8월 20일 이전에 19일 전 18일 날 그 이전에 설정된 어떤 권리가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그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잭소를 못합니다. 그런데 8월 20일 날 우선 변제권 가졌다는데 8월 21일 날 후순위 권리자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야, 나 너보다 네 채권, 내 채권을 전액 다 받아갈 때까지 나 우선해서 변제받아 권리 있어. 이렇게 이제 큰 소리 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후순위 권리자, 선순위 권리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서 이것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엑스파일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복되더라도 자꾸 들으십시오. 우선 변제권은 물권 내지 물권화된 권리에 이런 우선 변제권에는 권리가 딱 도사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자, 그러면 물권은 뭐지? 여기 물권이거든요. 물권은 뭐지? 물건에 대한 권리랍니다. 예. 자, 물건에 대한 권리인데 이걸 조금 더 길게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한 물건 있잖아요. 특정한 물건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지배해가지고 그 물건 자체를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절대적인 뭐다 이게 권리, 이게 물권이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뭐 복잡하다 그러면 어떻게? 물권은 뭐지? 등기부등본상에, 특히 얼구상에 설정되는 건저당권.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리면서 건저당권 설정하잖아요. 그죠? 건저당권 그게 물권이래.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죠. 근데 물권 뭐지? 물건에 대한 권리인데, 물건도 뭐다? 특정 지수입니다. 아무거나 불특정 물건이 아니란 말이지. 특정한 물건, 요 물건 있죠? 특정한 물건을 내가 지배를 한대요. 이 사람, 이 권리자가. 지배해서 지 마음대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마음대로 사용 수익 처분한다는 게 절대적인 거 아닙니까? 절대적인 권리 하니까 여기 물권, 그죠? 특정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절대적인 어떤 권리다. 이게 물권, 그죠? 물권 하니까 물권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 은행에서 돈 빌리니까 건저당권, 요것도 물권으로 보셔야 됩니다. 또 보니까 전세권, 이것도 물권입니다. 또 대표적인 게 있으면 뭐다, 이게? 지상권, 이것도 물권이랍니다. 그러면 이런 물권은 뭐지, 그러니까? 물권은 어떤 혈액에 따라, 앞으로 여러분들 말이죠? 이제 제 입에서 물권은, 우선 변제권. 물권, 우선 변제권. 물권 하면 우선 변제권. 물권 하면 우선 변제권에 그런 혈액이 있구나. 건저당권, 물권. 자, 건저당권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날짜부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럼 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요,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선 변제권이 발생된 날로부터 해서 후순위 권리자들에 대해서만이, 나는 너네들보다 내 채권의 견액에 대해서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가 있어. 근데 이 저당권 물권보다 먼저 앞선 권리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받아갈 거야 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잭스는 못한다는 거야. 자, 그런데 확정일자는 말이죠. 확정일자는 보니까 우리가 임대차 계약이잖아요. 임대차 계약이다. 요것은 집주인과 나와의 계약인데, 요걸 이제 채권 계약이랍니다. 채권 계약. 물권, 채권에 대한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X파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려놨는데, 어쨌든, 물권 계약이다, 채권 계약이다. 근데 임대차 계약은 집주인과 나와 1대1 계약이라는 게 상대적인 계약이거든요. 따라서 이건 채권 계약이랍니다. 채권 계약인데, 여기다가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놓게 되면은, 주임법 제3조의 2의 제2항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자기 보전금액을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자, 물권 이코로 우선 변제권. 물권 우선 변제권. 그런데 보니까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입니다. 채권 계약인데 확정일자를 받아놓기에 특별법이니까 확정일자를 받아놓기는 그때는 너는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확정일자에 의해서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가 있다. 뭐를? 네 보증금 전부에 대해서. 보증금 전부에 대한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가 있다. 이거 보니까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이다 보니까 임대차 계약 정서상에다 확정일자 받아놓게 되면요. 이거는 물권 하면 우선 변제권 가지잖아요. 물권 우선 변제권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임대차 계약은 물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임대차 계약 정서상에다 확정일자를 받아놓게 되면 이게? 물권화되는 그런 효력이 있다. 근데 물권이든 물권화되는 효력이 든 안에 있어가지고 우선 변제권이 발생되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선 변제적 물권 내지 물권화니까 이코로 난 물권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신 분들은 그냥 따지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따라 하시죠. 물권 하면, 우선 변제권, 물권. 앞으로 우리가
이걸 습관하셔야 됩니다.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 그죠? 확정일자 우선 변제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또 나아가서 건전한권에 의한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은 뭐지?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자기 채권 전액을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가 있다는 거. 근데 자기보다도 앞선 권리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은 뭐가 없다더라? 소급하는 효력이 없다는 것.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물권 물권화된 효력 이코로 뭐다? 우선 변제권. 물권 우선 변제권. 그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를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